네, 안녕하세요. 지구정성TV입니다. 저희가 전 영상에서 재무회계 관련된 처음 영상에서 월별로 급여대장 그리고 수익지출 결의서를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연별로는 예산서, 결산서 이 네 가지만 하면 99.9%가 재무회계는 끝이라고 저희 조성민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올 한 해가 돼서 지금 3월 31일까지 전년도 재무회계 결산보고를 하셔야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업무자 이슈입니다. 그래서 조성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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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결산보고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렇죠. 지금 어떤 네. 걸 준비해야 합니까, 지금? 네,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그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네, 31일까지 돈을 어떻게 썼느냐 네, 하는 부분을 이제 보고를 받는 게 결산 보고이기 때문에 네, 일단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네, 자, 방문 요양이면 방문 요양 운영 통장에 그 수입 지출 내역을 수입 지출 결의서로 잘 사회복지시설 정보 네, 시스템에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네, 두 번째가 자, 1월부터 12월까지 방문 요양센터 이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네, 네, 그 급여를 이제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금액을 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간편 입력에 급여대장 등록에 네, 등록을 잘 해놓으시면 결산 보고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네, 마찬가지로 결산 보고도 w4c.go.kr 즉 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그 시군구 보고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통장 내역과 급여대장 두 가지가 잘 입력이 되어 있으면 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네,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직접 프로그램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장 내역이랑 급여 대장이 미리 다 등록돼 있으면 결산보고 할 게 없는데 네. 지금 통장 내역이랑 그 급여 대장의 결산보고가 대부분 센터들이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곳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되게 힘들게 음. 이 통장 내역이나 급여 대장 잘 생성이 안 돼 있는 센터의 예. 예시를 또 가져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네. 진단해보는 형태로 한번 예, 보도록 진단하는 하죠. 형태로 네. 한번 보시면서 네.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W4C가 켜져 있는데, 네, 네. 지금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을 이제 보고 계신데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년 그 통장 내역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먼저 회계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회계, 결의 및 전표 관리 들어가시고요. 네. 자, 여기 앞인 항상 꼭 꼽아 주시고요. 자, 잘 여기에서 뽑아야 돼. 네, 그래야지 이 화면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네. 이용이 편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결의서 전표 등록 관리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회계연도를 2020년도를 선택을 하시고요. 작년 거에 대한 내용을 보고 결산 보고를 할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결의서 구분은 전체, 회계 반영 구분 전체. 네. 자, 사업명은 요양, 목욕 다 따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요양을 먼저 샘플로 하겠습니다. 네. 여긴 지금 요양, 목욕, 복중구 세 가지가 있지만 일단 먼저 요양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금 원천은 괜찮고요. 결의 일자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죠. 네, 이 전년도. 1년치에 대한 네. 내용을 이제 보고를 하는 거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건 뭐 체크하실 필요 없고요.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년 그 통장 내역을 수입은 수입대로 지출은 지출대로 이렇게 입력해 놓으신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다 날짜별로 이렇게 다 입력을 해놓으신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입력들이 전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장 내역에 대한 수입 지출 결의서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점검하실 사항은 자, 이게 만약에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손볼 부분이 없는데요. 네. 이게 안 되어 있다 그러시면 통장을 확인하셔 갖고 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 통장 내역을 보시고 여기다가 결의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결의서 등록을.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결의서 등록을 누르셔 갖고 수입이면 수입, 지출이면 지출별로 다 날짜별로 구분을 지어서 네. 날짜별로 구분을 지어서 여기다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자, 이렇게 수입 지출 결의서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두 번째로 그리고 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혹시 뭐 외부에 입력 대행을 맡기시고 계시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이 내용들이 통장과 일치하게 잘 입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락되거나 이중 뭐 입력된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조금씩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입력된 내용이 통장과 맞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그 회계에서 네. 결의섬이 전표 관리로 들어가서 등록 관리로 가서 네. 지금 여기 센터 같은 경우에 12월까지 다 돼 있는데 네. 이게 안 돼 있으면 1월 달부터 입력을 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1월부터 12월까지 통장 내역을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사실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 30분에서 40분이면 네. 크게 어려움 없이 입력이 다 되는데 네. 이걸 이제 안 해놓으셨다 그러면 한 달치를 다 하시려고 그러면 네. 지난 거에 대한 이게 내역이 뭐였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음.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네네. 한 번에 입력하시려면 그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매월 관리하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며칠 날 잡아서 한번 입력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혹시 되겠죠. 여기 네. 엑셀이라고 있는데 네. 엑셀 업로드는 바로 안 되나요? 네, 이 부분 엑셀 업로드는 바로 되지는 않고요. 네. 엑셀은 다운로드만 가능합니다. 아, 예. 네, 예. 그래서 업로드는 안 예, 됩니다. 이 내용을 다운로드를 할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네. 다운로드 하셔서 통장과 비교해 보셔도 되겠죠. 내역들을. 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자, 그럼 수입 지출 결에서 입력을 한 걸 여기서 이제 체크를 했고요. 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자, 결의서 전표 등록 관리 화면에서는 날짜별로 수입이면 수입, 지출이면 지출 만약에 한 날짜에 여러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네. 날짜만 똑같아 그러면. 네. 그래서 이걸 엑셀로 다운받았을 때는 이 내용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12월 22일 날 뭐가 입력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열어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출력해서 통장과 맞춰보시려고 그런다면은 이 결의서 전표 등록 관리를 엑셀을 다운받으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이걸 닫으시고요. 결의서 전표 간편 입력을 클릭하셔갖고 네. 여기에서 다시 2020년으로 자, 결의 일자를 2020년 이렇게 하신 다음 사업명을 방문 요약으로 한번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주시면 이 결의서 전표 간편 입력에서는 아까 보면 12월 22일 날 두 개가 입력돼 있었죠. 네. 자, 이렇게 두 개가 결의서 전표 등록 관리에서는 이 두 개가 입력된 게 밖에 한 개로밖에 안 보였지만 네. 결의서 전표 간편 입력에서는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통장 내역과 비교를 해보시려면 이 결의서 전표 간편 입력을 네. 엑셀을 다운받으셔서 네.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이거는 네. 한 가지 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통장이랑 체크를 하실 때는 네. 말씀드렸듯이 결의서 전표 간편 입력을 다운받으셔라 엑셀을. 네. 네, 그렇게 비교해 하시면 보시려면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간편 입력란에서는 입력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입력됩니다. 입력되나요? 네, 입력이 네. 되는데 네. 한 건씩밖에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입력하실 때는 결의서 전표 등록 관리해서 입력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확인하실 때는 네. 통장과 맞춰보실 때는 결의서 간편 전표 입력으로. 간편 입력으로 맞춰보시면 네, 편합니다. 네, 네, 이게 네. 이제 한 가지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외부 입력 대행이 맡겼다 치더라도 요 결의서 전표 간편 입력을 엑셀 한번 다운 받으셔갖고 네. 입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네. 통장 내역과 일치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의서 전표 입력, 네, 간편 입력 이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수입 지출 내역이 입력이 잘 되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입력해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급여대장 등록인데요. 네. 간편 입력에서 네. 급여대장 등록을 클릭을 해 보시면 네. 자, 회계연도를 2020년도로 잡으시고요. 네. 자, 급여대장 등록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급여대장 등록에서 회계연도 2020년도 자, 근무년도 여기는 지금 센터 5월부터 오픈한 센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자, 네. 그럼 2020년 5월부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여기서 급여 유형을 선택을 하실 때 방문 요양을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회계연도 근무년을 급여 유형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조회를 해 주시면 네. 이렇게 등록이 된 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내용들이. 네. 그리고 이 내용이 이렇게 전체를 클릭을 한 다음에 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방문 요양을 선택을 하셔서 지출 결의서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네. 이 지출 결의서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이 내용이 네. 아까 보여드렸던 회계 결의 및 전표 관리에 자 5월 지금 이게 지금 10월 1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이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이 내용이 네, 지금 여기 떠 있어서 그런데요. 자, 결의서 전표 등록 관리에 네.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간편 입력. 네, 간편역에서 여기서 급여대장 등록. 지출 결의서 등록을 해줘야 급여대장 등록. 된다는 거. 네. 이것까지 끝을 내 주셔야 네. 정확하게 입력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네. 왜냐면 인건비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밖에 입력이 안 됩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 회계 결의 및 전표 관리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여기서 등록을 하시려고 보면 자, 결의서 등록을 보실까요?
여기서 만약에 급여라든가 사대보험이라든가 퇴직금 입력하시려고 한다 보면 네.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한번 급여 직접비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인건비 관련 계정은 간편 입력 종사자 관리 급여대장 등록 네. 화면에서만 지출 결의서 생성 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아예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내용들은 무조건 다 이 간편 입력에서 간편 입력에서 여기서 급여대장 등록. 지출 결의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 6, 7, 8, 9, 10, 11, 12월 거를 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10월 달 거만 떠 있는데 네, 5월 달까지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5월 달 거는 예, 근데 볼까요 네, 한번? 네. 10월 달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10월 28일로 네.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연도를 제가 보기엔 아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월 예. 달 걸 보통 6월 달에 지급을 하시니까. 네. 그럴 경우는 여기서 이제 지금 연도를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2020년 아. 5월 25일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네. 되고요. 자,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선생님. 보면 6월 것도 한번 네. 볼까요? 그러면 여기 지출결의서 등록도 보시면 네. 자, 5월 달 거를 자 6월 20일 뭐 6월 며칠 날 지급을 하시겠죠? 네. 그럼 6월 20일 뭐 이런 식으로 19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5월 달 건 거의 6월 말일쯤 다 그렇다 하죠. 그러면 예. 25일 정도로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28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여기 계좌는 방문요양 통장이겠죠. 네. 계정명은 여기 지금 10174-860은 보면 급여 직접비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요 급여 직접비 내용 그대로 보시고 여기서 급여 직접비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 거래처는 따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 인건비 여부를 체크를 하면 전체 직원을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네. 인건비 여부를 체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거래처는 따로 넣으실 필요 없고요. 대신 뭐 편의상 네. 그냥 5월분 뭐 이런 식으로 편의상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건 상관없고요. 네. 네. 적요도 뭐 필요하시면 넣어주시고 아니면 안 넣으셔도 상관이 네. 없습니다. 이걸 적요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큰 상관없고요. 네. 그 다음에 상대 계정은 이렇게 누르셔갖고 자 그러면은 이 돈은 급여는 어떤 돈을 받아서 주는 거냐면 네. 장기연급여 수입을 받아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연급 네. 수입 체크를 하시고 수익 사업으로 자동으로 네. 잡히게 되는 거고요. 음. 이런 식으로 다 요 내용을 보시고 네. 등록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방문 요양센터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일반 복지관 같은 경우는 뭐 12월 달 급여를 12월 말일날 지급하는 그렇죠. 경우도 많이 있단 네, 말이죠. 네. 하지만 방문 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급여를 네. 2021년 1월 달에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네. 이게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샘플로 말씀드리면 자, 지금 이게 12월분 급여라고 제가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예. 자, 12월분 급여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자, 12월분 급여는 지출을 언제 하겠어요? 내년 1월 달에 내년 하겠죠. 1월에 하죠. 예, 그럼 내년 1월 달에 한다 그러면 21년 지출 결의 일자는 먼저 2021년 1월 예를 들어 25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그리고 방문 요양을 선택을 할 건데요. 자, 회계연도의 연도와 결의일자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안 되어버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네. 자, 보십시오. 여기서는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12월분 급여를 입력하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회계연도 2021년도로 넘어가시고요. 네. 근무연도를 2020년 12월로 설정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2020년 12월 분 급여를 1월 달에 지급을 했는데 회계연도는 어떻게 2021년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기 그 내용을 입력을 하신다고 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한 분 한 분 다 입력해야 되는 거죠? 예, 한번 제가 한 분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급여를 2020년 12월분 급여를 이 요양보호사님께는 1월 25일 날 지급을 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급여를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 뭐 만 원, 4.5%니까 뭐 22,500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5,000원 그냥 임의로 그냥 집어넣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득세 주민세는 따로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회사분 종사 여기 일단 내역을 한번 쫙 넣으신다고 보고요. 자,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넣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퇴직전입금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1로 나눈다 그러면 뭐 4만 12에 4만 8천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입력을 하고요. 네. 요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 회계연도는 2021년도가 되지만 네. 지금 자
근무 연도는 2020년 12월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요거를 방문 요약을 지출결에서 등록을 할 때, 네. 자, 방문 요약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출결 등록을 하실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자, 결의 일자는 여기 보신 것처럼 2021년 1월 22일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자, 하지만 원인행위 일자는, 자, 이 원인이 일어나는 행위 일자는 12월분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원인행위 일자를 2020년 12월 보통 31일로 많이들 이제 처리를 하니까요. 30일로 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갖고 원인행위 일자는 12월분이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네. 12월 31일로 이렇게 네. 해주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네. 나중에 결산을 하실 때 네. 결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따가 결산 보고서 생성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네. 결의 일자 방식으로 생성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원인행위 일자 방식으로 생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원인행위 일자를 바꿔줘서 이렇게 회계 연도를 얘를 12월분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네. 결산할 때는 원인행위 일자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인행위 일자 기준으로 2020년 12월 분이라는 걸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럼 반대로 음. 그럼 지출은 인건비 관련 비율에서 지출은 그러면 이렇게 1월 달에 지급된 급여지만 12월 분이라는 걸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원인행위 일자를 바꿔주시는데, 네. 네. 자, 그럼 여기에 맞게 수입, 장기간 급여 수입이랑 본인 부담금 수입도 12월 분이 1월 달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12월 분께 1월 달에 들어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원인행위 일자를 12월 31일로 땡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잠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복잡하네요. 이거. 네, 이게 왜냐면 네. 한 달 뒤에 급여를 지급하고 한 달 네. 뒤에 장기간 급여 수입과 본인 부담을 받기 네, 때문에 이런 네, 현상이 네. 생기는 겁니다. 자, 2021년도 예를 들어서 결의서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회를 한번 해보고요. 자, 1년 이상 안 된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2021년. 예. 2021년.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네. 자, 보시면 여기에 수입 결의서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이 1월 3일 들어온 이 석선호님의 수입 결의서는 네. 아마 본인 부담금 수입이겠죠. 네. 많이 밀리셨네요. 자, 네. 이게 회계 연도는 2021년도지만 사실 네. 이거는 12월 분이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입 원인행위 일자를 네. 2020년 12월 31일로 바꿔준다. 네.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네. 자, 마찬가지로 12월 분이 들어온 본인 부담금 다 이런 식으로 원인행위 일자를 12월 31일로 바꿔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야 나중에 원인행위 일자로 결산을 했을 때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아직 이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장기간 급여 수입이 이제 들어온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1월 달에 2021년 1월 25일 날 1월 20일 날 장기간 급여 수입이 들어왔어요. 네. 자, 그래서 방문 요양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행위 추가해서 방문 요양 통장으로 들어왔고, 계정명은 장기간 급여 수입이 될 것이고요. 이건 12월 달께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기간 급여 수입 인건비 반영분이 들어올 거고요. 네. 거래처는 아마 뭐 장기 요양 뭐 일반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네. 자, 들어온 돈이 예를 들어서 자, 1,000만 원이다. 네. 그럼 여기는 이제 100만 원 된대요. 네.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너무 조금 들어왔죠. 자, 네. 장기간 급여 수입 12월 분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네. 수익사업으로 자동으로 잡힙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은 1월 20일 날 들어왔지만 원인행위 일자는 이것은 2020년 12월 분이 돈이 들어온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본인 부담금 수입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게 저장이 이제 네. 되는 거. 여기 보시면, 자, 이 수입계에서 장기간 급여 수입 12월 분이 들어왔죠. 네. 자, 눌러보시면 들어온 날은 1월 20일이지만 자, 원인행위는 원래 12월 분이다 라고 예, 표시해 주시면 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방문요양센터가 수입과 그 지출, 그러니까 들어오는 장기간 급여 수입과 그 다음에 지출하는 급여가 한 달씩 다 뒤로 밀려 있지만 네, 네. 그걸 다 한 달씩 앞으로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만 하면 예, 이렇게 해주시면 네. 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성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이 네.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돼요. 3월 달께 사실 4월에 들어오면 3월 달도 수입 원천 아, 행위일자를 3월 31일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달 한 달만 바꿔주시면 돼요. 마지막 네, 달에 나머지는 어차피 결산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내에만 들어와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 달만 땡겨주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걸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이 모두 끝났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 보고서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네.
자, 두 가지 다 짚어봤고요. 일단 통장이라던가 급여대행 두 가지를 통장 지켜봤고, 내역으로, 네, 그다음에 급여대행 입력을 등록.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마지막 12월 네. 달 거를 원인행 네. 일자를 12월로 땡겨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시군구 보고에 결산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산 보고와 마찬가지로 결산 보고에도 임직원 보수율란표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임직원 보수율란표는 어디서 생성을 하냐면 간편 입력 네. 들어가서 여기 임직원 보수율란표 등록이라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자, 이 사업명은 방문 요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는 2020년도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예산이 아니라 결산용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죠. 네. 자, 근데 사실은 원래 이게 입력이 안 돼 있었는데 제가 네. 아까 샘플로 한번 해드리면서 진단하면서 보여드린 건데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자, 아마 센터장님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네. 임직원 보수율표 등록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방문 요약 뭐 목록 선택을 하시고 2020년도로 한 다음에 결산을 선택하셔서 조회를 누르시면 비어 아마 있겠죠? 아무것도 안 되실 예, 거예요. 네. 예, 왜? 여기에 임직원 보수율표를 생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생성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선 생성이 안 됩니다. 네. 여기 종사자별 급여대장 조회를 클릭하셔야 돼요. 네. 여기에서 자, 종사자별 급여대장 조회를 클릭하시면 여기 회계연도 2020년도를 잡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근무년 지급년을 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가 뭐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근무년을 기준으로 잡았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근무년월이 자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인 거예요. 네. 자, 근무 여기에 대한 돈이 나간 건 1월 달에 나갔지만 근무년월은 2020년 1월부터 12월이고요. 자, 나머지는 여기 방문 요약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회를 해보면 자 이렇게 뜨죠. 이게 뭐냐면 근무년월에 아까 간편 입력에서 보시면 네. 자, 급여대장 등록에 입력을 하실 때 여기 저희가 항상 근무년월 기준으로 이렇게 1월부터 입력을 한단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12월까지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근무년월 기준으로 입력됐던 내용들이 한꺼번에 불러오는구나.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여기에서 종사자별 급여대장 이게 전부 다 1년치가 네. 불러와지는 거예요. 네, 이 네. 근무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자, 그럼 이거를 저장을 이거를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네. 사업명을 선택을 하고요. 방문 요약. 임직원 보수일람표 결산 등록이라고 있죠. 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장하였죠. 자, 이렇게 되면 네. 여기서 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생성이 되는 네. 거예요. 네,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근무연월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연월에 지급이 된 급여대장 기준이 네. 인건비 지급비율의 그 기준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분모가 되는 부분도 장기간급여 수입과 본인부담금 수입 등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달 거 12월로 땡겨서 근무연월과 그 연도를 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지금 인건비 지급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와 분자가 이제 같은 기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임직원 보수일람표 등록까지 다 끝이 났죠. 네. 자, 그럼 이제 시군구보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서 공문 작성 들어가시고요. 공문 작성. 이제 네. 결산 보고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 모든 과정이 끝났고요. 그러면 지금 통장 내역 등록하고 급여대장 등록하고 임직원 보수일람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보 공문 작성.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시군구 보고 공문 작성을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세입세출 결산 보고라는 항목이 보이실 네, 겁니다. 네, 네. 여긴 예산서가 있고요. 여기 네. 결산이 있죠. 결산 누르시고 네. 자, 아까 그 말씀드렸던 지금 통장 등록, 그 다음에 간편 급여대장 등록, 그 다음에 임직원 보수일람표 등록까지가 다 끝났다 그러면 네. 사실 저희 일반적인 그 방문형 센터는 후원금이나 뭐 보조금이 별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자동으로 나머지가 다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보시겠습니다.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죠. 네. 2021년도에 지금 해본 게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신규로 먼저 만드시고요. 자,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아까 제가 포함해서 신고를 한다고 했기 네, 때문에 네. 장기 요양 유형보호가 되는 유형보호에서. 거고요. 그래서 네. 선택을 하시고요. 자, 2021년도에 이제 보고를 할 거기 때문에 연도를 2021년도로 한 거고요. 네. 자, 이제 대망의 결산 보고서 이제 생성인데요. 네. 여기서 유형별 템플릿을 먼저 눌러주시면 기본적인 유형이 먼저 잡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지극정성 재가용센터 결산 보고서 자동으로 잡혔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 의정부시로 들어가서 인력 변경 들어가고요. 자, 체크가 됐고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지극정성 재가용센터 결산 보고를 부처과 같이 보고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발신명이 이렇게 되고 문서 번호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다 그러면 2021년 3월 10일 뭐 다시 01 이런 식으로 번호는 임의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결제 단계는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뭐 적용 보시 일반 라인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라인을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저장이 됐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결산 총괄표. 자, 네. 이제 들어가 보시면 보고 연도가 언제냐면 자, 2021년도 아닌가요? 그렇죠. 2021년도가 되는 겁니다. 네. 보고 연도는 2021년도가 되는 거고요. 3월 30일 결산 대상 되니까. 연도가 2020년도가 되는 2020 겁니다. 년도. 자, 회계사업은 잡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양, 목욕, 복지보다 따로 보고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요양 들어가셔서 적용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월 달에 지출을 했거나 1월 달에 수입이 있었지만 장기요양급여 수입이 1월 달에 들어왔고 급여를 1월 달에 지출했지만 원인행위 일자를 12월 30일로 제가 30일, 예. 바꿔줬었죠. 자, 네. 여기 생성 기준을 보시면 여기 선택에서 원인행위 일자가 있습니다. 네. 이걸 선택해 주시면 원인행위 일자가 기준이 돼버리는 네. 거예요. 자, 그래서 생성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보고에서는 그 당월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안에 했다는 게 중요한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냥 전월 거 뭐 하든 그냥 그거는 무시해도 괜찮고 맞습니다. 네. 전년도 1월 넘어간 것만 땡겨서 12월 걸로 그것만 땡겨서 연도 안에만 넣어주면 예, 되는 연도 거죠. 안에 예. 잡으면 된다. 그렇죠. 네. 큰 틀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3월 걸 4월에 줬는데 그런 네.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신경 안 되고 쓰셔도 된다. 나머지 네. 날만 그 연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예, 되는 예,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달이 하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도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생성을 해보니까 이렇게 행위일자 기준으로 생성이 됐죠. 그러면서 네. 어떻게 됐어요? 여기 결산 대상 연도가 2020년도로 자동으로 생성이 돼버렸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생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보십시오.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뭐 보조명세서는 없겠죠. 네. 자, 시군구 의견은 나중에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네. 후원금은 없으니까 대부분이 없다고 보시고요. 네. 자, 후원금 다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것들은 다, 세입 세출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자, 세입결산서, 그 다음에 세출결산서, 네. 그 다음 중요한 게 인주금 보수일람표가 되겠죠. 네, 인주금 자, 보수입람표. 인주금 보수일람표가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네. 저희가 아까 원인행위 일자로 땡겨왔기 때문에 네. 1월부터 12월 분에 대한 것들이 네. 분모 분자로 돼서 인건비 지급비율이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작년 2020년도가 방문유아 같은 경우 인건비 지급비율이 86.5%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만약 86.5%가 안 되면은 네. 반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해와라. 네, 다시 네. 반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행위 일자를 따로 안 넣고 결일자대로 막 넣었다가 둘이 막 이렇게 섞여버리면 네. 금액이 안 그 맞겠네요. 계산 이상하게 예, 되거든요. 예, 네, 예.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임직원 보수연합에 생성된 이 금액이 인건비 지급비율 80.5%를 넘어서느냐 안 네. 넘어서느냐 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여기는 특별히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면 네. 뭐 중간에 과목 전용을 했다 그러면 과목 전용 조서가 아마 여기 네. 생성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장을 누르셔갖고 네. 저장이 됐겠죠. 그 다음에 네. 결제를 누르시고 네. 공문 생성을 하신 다음에 네.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네, 요까지가 이제 그 음. 결산 보고라는 방식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실제로 결산 보고서를 이 생성해서 보고하는 거는 네. 사실 별로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예, 예. 말씀드렸듯이 아까 통장 내역 등록, 네. 그다음에 급여대장 등록, 그다음에 임직원 보수연표 생성할 때 네. 그 일련 구간을 잘 맞춰 놓는 것. 네. 요것만 하시면 생성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니까 네. 결산 보고는 그 준비만 잘해 놓으시면 네, 보고는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좀 다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만약에 저야 네. 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네. 통장 내역 급여대장 등록 결산 방식 모르는 사람이 이걸 들었다 네, 예. 하면 어떠실까요? 제가 봤을 땐 전혀 이해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네. 한번 수입 지출 결의서라도 좀 입력을 해 보시고 그렇죠, 그렇죠. 통장을 네. 그다음에 그 급여대 통장을 보시고 수입 지출 결의서라도 좀 입력을 해 보셨거나 네, 네, 그리고 또 급여대장을 한번 간편 입력해서 급여대장 등록을 좀 해보신 분들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아마 일단 이해하실 반 이상은 이해를 예, 하시고 이해하실 계셨기 것 때문에 같은데, 예. 추가적으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저거를 통장을 등록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거나 수입 지출 결의서에다가 아니면 급여대장 등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네. 아마 그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될 50%에 대한 이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아마 이해가 네. 좀 어려우실 네, 수 어려울 있으실 것 거예요.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 대행에 맡기신 업체분들께서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해가 많이 이해가 많이 좀 어려우실 거고요. 네. 또한 아까 제가 그 수입 지출 결의서 간편 입력을 그 엑셀로 다운받아서 통장이랑 한번 비교해 보고 입력된 내용이랑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셔야 예. 정말 내 센터의 음. 내용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네. 파악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번 센터에서 네, 그래서- 입력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싶어요. 제가 질문 드린 예. 건데
이제 저희가 음. 사실은 원래 통장 내역 등록하는 거, 네. 급여대종 등록하는 거, 네. 그다음 결산 보고 전에 임직원 보수일람표 하는 거, 예. 이거를 순차적으로 울린 다음에 사실 결산서 보고 영상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저희가 먼저 제공해드린 이유는 3월 31일까지 결산 보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의 욕구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우선은 이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50% 이해가 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기 일단은 일단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임력대행 맡기셨던 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수입 지출 열이서 자 아까 네. 보시면 임력대행을 맡기셨던 만약 센터장님이라 그러시면 최소한 회계에서 결의 전표 및 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의서 전표 간편 입력을 누르셔서 잠깐만요. 자 결의서 전표 간편 입력을 누르셔갖고요. 자 조회를 2020년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명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조회를 하셔서 이 나온 내용을 엑셀로 다운받으셔 갖고 이 내용이 통장 내역과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네. 여기에 입력된 것과 통장에 있는 금액이 맞는지 일단 그 금액만이라도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여기에 수입 지출 내역이 들어가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네. 최소한 그건 돼 있으셔야 그래도 내가 보고한 내용이 통장이랑 같게 보고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마지막에 팀장님이 정리해 주신 거가 있어서 네, 예. 다음 영상에서는 대행을 맡겼을 시에 네. 뭘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 네, 갖도록 그러면 하죠. 네. 오늘 인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